자, 이제부터 오늘 교육을 해봐야죠. 그죠? 채널 리서치 다 해보셨죠? 네. 숙제 안 하신 분도 좀 있긴 한데 최민수님이 저, 숙제를 안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 숙제 모범 못했습니다. 선수인데 깜놀. 그리고 깜놀하셨죠? 네. 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줘요. 네? 혼내줘요. 네, 저 벌금 내게 해야죠. 네, 벌금 벌금 당연히 내요. 내는데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안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 저는 다음부터 꼭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쫓을까요? 어떻게 내쫓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방장님이 알아서 잘.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숙제를 하셔야 이게 좀 도움이 되니까 숙제를 좀 해주시고 지금 숙제를 안 하신 분이 여기에서 이화경님은 방금 내셨으니까 정경임 대표님, 양현숙님, 전호김님, 전호김님 조가 전멸이구나. 그다음에 최민수님 그쪽 조를 잘못 짰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짤까? 네, 다시 짜요. 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네? 거기는 김유진님하고 주혜영님, 최민수님이 안 하셔가지고 지금 빵꾸가 났어요. 그죠? 네.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최민수님 또 뭐가 헷갈리시는 거죠?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네. 유튜브가 처음이라 진짜 아까 낮에 전화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쪽 자료를 잠깐 찾아봤더니요. 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낮에 저랑 통화하신 것처럼 예. 그 최민수라는 그냥 개인 브랜드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는 분이 시렌스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재현님하고 그리고 이화경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네요. 그죠? 자, 오늘 숙제하신 분들 중에 혹시 발표해보고 싶으신 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채널 리서치를 해봤다 라고. 왜 다들 시선을 딴 데 두세요? 추천. 갑자기 카메라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숙제 안 하신 최민수님만 카메라를 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유진 씨 해볼래요? 네? 해볼래요? 저요? 네.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될까요? 해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채널들 설명을 좀 해보시고 일단 저는 그 저기 숙제 혹시 네. 숙제한 거 지금 PC에 있어요? 저요? 네. 네. 거기 PC에 네. 화면 공유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화면 공유요? 어떻게 네. 하지? 밑에 초록색 공유 화면 공유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 화면? 그리고 오른쪽 밑에 그렇게 잘했어요.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유진 씨 컴퓨터 화면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일단 제가 한 게 이건가? 저는 이렇게 채널명을 쓰고 그 링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한 느낀 점을 밑에다가 좀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약을 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그 한복을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그 제작하고 뭐 판매하고 그런 약간 판매 용도로 약간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한복을 입고서는 뭐 어디 여행을 하든지 뭔가 한복을 입고 뭔가를 하든지 약간 그렇게 약간 보여주는 영상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일단은 10가지의 그 한복 채널을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한복 쪽으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채널에 보면 구독자 수가 높은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느낀 게 좀 그 한복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은 정말 필요해서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컨셉을 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잡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벤치마킹 해보시니까 결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났어요? 아, 일단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좀 유튜브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모르겠어요. 아직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음, 어쨌든 그래서 아직은 컨셉 잡기가 좀 어려우시고, 네. 자 그러면 발표 끝난 거죠? 네. 위에 보면 빨간색 공유 중지 있어요. 아, 네. 네. 자 어쨌든 잘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열심히 했고 막 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성실하게 했는데 결론은 아직 못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조언해주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거 유재석이 요새 방송 나오는 거에 유재석이 한복 입고 나오는 거 보셨죠? 약간 물면 뭐하는가? 울면 뭐하니? 아 네, 놀면 거기서 뭐하니? 유재석이 뭐 이렇게 개량 한복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핀 하나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젊은 여자 친구가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이름을 제가 그때는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개량 한복처럼 지금 이제 애들이 입기에도 약간 그거를 원피스, 약간 무릎 밑에 내려오는 원피스로도 해서 여성 것도 이쁜 디자인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되게 젊은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도 젊은 20대 여성분들이 이제 개량 한복이나 생활 한복을 입고 이제 찍은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개량 한복을 그걸 유재석이 입고 나오면서 자기네 거를 입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확 떴나 봐요. 다 한복을 그 뭐 결혼식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젊은 애들이 입기에도 유진 씨가 젊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브이로그 같은 거? 그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약간 음악 깔고 약간 그 김유진 님이 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부각시켜서 일단은 그렇게 좀 하면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한복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거를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좀 그렇게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목소리도 살짝씩 들어가게 하면서 영상 음악도 좀 깔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저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구독자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젊은 층들도 저는 제가 이거 검색하면서 콘텐츠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그 공부방, 교습소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네. 과외를 하다가 공부방으로 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브이로그를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댓글도 남기고 좀 형식을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브이로그는 이제 조금 그 흐름이 음,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10,000명 중에 몇 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 있는 수천 명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장르일 수 있어요, 브이로그는. 음, 그래서 오히려 유진 씨 같은 경우는 한복에 관련된 검색어를 타고 들어와서 채널을 찾는 사람들이 보는 타겟팅이 되게 명확한 유튜브 채널이 될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에 보면 그 중앙노지아상가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 김홍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35,000명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폰아저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핸드폰 가게는 그 동네 장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가 늘면서 유튜브에서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방에서, 지역에서 그 택배로 물량을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 타겟팅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찾아오는 가게로 정말로 이렇게 특수하게 고정돼 있는 지역 콘텐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가 딱 최민수님 같은 경우거든요. 스터디 카페는 이건 어떻게 전국적으로 제주도나 속초에서 봐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되게 어렵지만, 김유진님 한복 같은 경우는 전국구로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되게 높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제 김유진님이나 한복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와서 직접 구매를 위해서 한복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전국구로는 그 구매하는 것도 판매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 콘텐츠를 동시에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 맞춤 대여지만 이제 맞춤 구매 쪽으로도 그 충분히 유튜브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한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왔다가 구매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맞춤 대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한정이 돼 있지만 구매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유진 님이 찾아봤던 채널들을 보면 구독자가 많지 않거든요. 구독자가 많지 않고 많은 게 이제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이 다 한복을 주제로 딱 정해서 한복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몰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한복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소재나 이런 일부 주제로 한복을 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비즈니스 유튜브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는 거죠. 구독자를 모아서 구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쪽 키워드, 한복에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여기서 비즈니스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거는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쟁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독보적으로 키워드만 잘 잡으면. 또 하나는 그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김동우 사장님이 대전 CCTV로 거의 도배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네, 그런 것처럼 도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복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블로그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런 거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구매 전환율은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높아요. 잘만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김유진님은? 오늘 밥 먹었어요? 왜 맨날 그게 궁금하지? 밥 먹었나? 네, 배 터질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네, 웬일로? 배가 맨날 너무 만날 때마다 고파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팠구나. 저희 오늘 이삿짐 정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이사했어요, 가게? 아니요, 이제 조금씩 짐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못 음. 옮기고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전 CCTV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상들인데 유튜브 영상들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신문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밑에 보면 CCTV 컴장이라는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김동욱 대표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언론사가 2개 올라와 있고 그리고는 다 쭉 김동욱 님이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채널인 거죠. 한복에 관련된 키워드에서 1위로 올라오기 쉬운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동 사장님도 쓰고 있는 키워드가 대전 CCTV거든요. 대전 CCTV. 그거를 주 키워드로 지금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신대요.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정말 바빠요. 그분이. 일 되게 많아요. 우리 예전에 블로그팀 번개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팀 번개 온다고 일 3개 들어온 거 캔슬을 때리고 오잖아요. 캔슬 때리고 이런 단어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격 떨어진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물방 아유 이상하다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어쨌든 재은 씨는 조용히 혼자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콘텐츠 구상만 우리 같이 상의해서 잘하면 오히려 지금 노고다 숟가락처럼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효과가 안 나는 데보단 낫지. 그죠? 되게 저는 신기할 정도로 열심히. 예? 저는 이번에 하면서 이 과제를 하면서 노선을 좀 네. 바꿨어요. 바빴다고요? 아니, 노선을 바꿨어요. 유튜브 노선을. 유튜브 그러면 좀 바꾸려고 해요. 황경 씨가 한번 발표 한번 해봐도 돼요? 괜히 말했어. 아니 이게 서로 이거를 잡는데 컨셉 잡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기존에는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유튜버라는 거를 이제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남들처럼 이제 유튜브로 크리에이터 채널로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클레이를 만지니까 클레이를 가지고 이제 좀 애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채널로 하고자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채널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저한테 이제 어쨌든 저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쇼핑몰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채널로 이제 변경을 하고자 좀 파티용품 위주로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밑에 화면 공유 누르시고 버스트 안 나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제가 이제 찾아봤던 채널들인데요. 예, 일단은 먼저 제 쇼핑몰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쇼핑몰은 저는 이제 파티용품 클레이를 이용해서 파티용품을 제작을 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운영을 했던 게
다 클레이로만 오로지 이제 주문 제작을 했던 걸로만 상품을 올렸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좀 내려야 되는 거 잠깐만요. 좀만 내릴게요. 위에가 걸려서 파티용품을 쳤을 때 제가 이제 클레이 케이크 위주였는데 클레이 케이크 옛날까지는 한 1위를 계속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따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팔리는 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크만 파는 게 아니라 파티용품 전체를 팔아요. 이런 것도 팔지만 뭐 헤어밴드나 이런 이제 파티용품에 관련된 거를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한 큐에 살 수 있게끔 한 큐래. 자, 한 번에 살 수 있는 용품들을 많이 이제 사시는 것 같아요. 케이크만 사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사면 그냥 이 쇼핑몰에서 다 사야지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파티 용품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파티 용품을 파시는 분들이 이미 비즈니스 채널로 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파티버킷이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자신이 파는 파티 용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 제작을 하고 조금 올린 건 얼마 안 됐지만 몇 개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를 하게끔. 그래서 이분들은 들어가면은 엄마야 소리가 너무 이렇게 상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밑에다가 자신의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게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용해서 어떻게 집에서 요즘에 홈파티 개념이 이제 코로나도 그렇긴 하지만 집에서 이제 홈파티 개념이 많이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생기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용품들로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채널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거기도 보니까 그 구독 숫자가 많지 않은 거 보면 네. 그쪽도 약간 블루오션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독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 찾아보면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특징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서 본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나 이런 거 필요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조회수가 높은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 뭐죠? 이 비즈니스 유튜브는 조회수 높은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김동욱 사장님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대부분 뭐 100회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매출 나오는 건 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 유튜브는 되게 재밌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라. 신한 대표님 혹시 그 숙제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좀 생각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여태까지 채널을 예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셨었잖아요. 예. 네. 이번에 그 숙제하시면 혹시 다른 채널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예전하고 바뀐 게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을 지금 숙제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월 결제, 회원제를 다 이렇게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노하우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생기면서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이제는 돈을 받고 알려주겠다 이런 채널이 거의 다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걸 좀 더 공부해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배달 소품 요즘 이제 몇 가지 상호를 좀 중점적으로 좀 발전시켜서 되게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쪽에 집중을 해서 하나를 먼저 키우는 그런 쪽. 그래야 내가 유튜브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내 거를 돈을 내고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 많이 느꼈어요. 며칠간. 근데 어쨌든 그것도 채널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일단 키우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은 씨는 어땠어요? 조사를 하면서 리서치하면서 재밌고 뭔가 이렇게 컨셉을 정하는 데는 도움은 됐는데 이게 비즈니스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랑은 너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판매를 제가 정한 그 주제, 단어를 설명한다는 그 컨셉으로는 그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저는 그게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비즈니스 유튜브는 판매만을 하는 게 아니고 브랜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한다면 그냥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나에 대한 브랜딩 그쵸. 이외에 다른 네.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판매 목적이 아니고 브랜딩의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브랜드 유튜브 이렇게 그 비즈니스 유튜브를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결국 이제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직업을 때려치지 않고 유튜버로 직업을 삼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쪽은 시장이 어때요 보니까? 정치 쪽은? 근데 정치라는 컨셉을 딱 잡은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유익한 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시사나 이 단어가 주된 거지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요즘에 뭐 주식이나 이런 언어들에 대한 네. 설명 수요가 많다는 거를 또 느꼈고요. 아무래도 뭐 투자 개념이 요즘 이슈다 보니. 근데 정치나 시사 단어들도 의외로 그런 걸 설명하는 채널이 없지 않았고, 다만 딱 그 단어만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매주 예를 드는 게 뭐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이런 단어를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고 국회를 통틀어서 설명을 한다던가 정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그 단어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이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한 대로 하면 제가 타겟이라고 생각했던 10대들,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뭐 20대들, 청년들,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검색을 하기 쉽지 않을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검색을 채널을 찾으면서 뭐 시사 용어, 시사 단어, 정치 단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채널이.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대체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완전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단어, 원내대표란, 뭐 최고위원이란, 비례대표란, 뭐 국회란 이런 식으로 검색하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이 많아야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뭐 과제를 하든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검색하면은 좀 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시사 쪽은 요즘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개념을 잡아주는 쪽으로 가면 검색하기가 더 쉽죠. 그죠? 그러니까 검색어가 같이 딸려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은 안 잡고 사실 보도만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뜻은 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좀 그게 고민이에요. 뭐예요? 재미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아니요, 굳이 재미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하면 되지. 정보성만 강해도 돼요. 재밌는 거는 정말 재밌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유치하거나 지루해요. 그래서 정보성이 강한 게 더 중요하지. 어쨌든 김유진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 여기 20대는 달랑 김유진님 하나라서. 그죠? 네, 저분이 타겟이죠. 모니터 다니죠 이제. 모니터 다니는 거구나. 네. 어쨌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주제를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주혜영님이 좀 걱정인데 타겟팅이 넓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수익 구조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음. 온라인 교습이 안 돼요? 그렇게는 이제 뭐 만들면은 되긴 하겠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온라인용으로 네, 하나 만들. 온라인용. 줌으로 얼마든지 근데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약간 부모 교육하고 책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렇지. 그래도 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독서 논술로 치면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냥 지금 프랜차이즈 그런 분들이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음, 있고 개인으로 하는 그런 분은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 브랜딩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조금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교육 예. 쪽에서는 오래 해서 그 1인 사업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분 맨 마지막에 9번하고 10번 한 게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예. 네, 영어 쪽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드세요. 약간 수학이랑은 다르게 영어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간혹가다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 독서 논술 쪽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음, 저도 약간 이거를 처음에 구상을 하고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엄청 검색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독서 논술, 독서 쪽 이런 쪽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그냥 고민해봤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같이 공부해요. 그 스터디 위드미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영고 TV라고 해서 나오는데 조회수가 674만 회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동영상 시간이 얼마냐면 5시간짜리예요. 와. 5시간은 674만이 본 거고요. 밑에 거는 2시간짜리인데 10만 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284만 회인데 2시간짜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이거 강성태의 그 공부의 신 스터디 줌도 있어요. 그 줌에 그 스터디하는 애들이 이게 독서실에서 다 쭈루 한 100몇 명, 한 몇백 애들이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규칙이 있어요. 이 독서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줌을 그대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규칙이 있는데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퇴출당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화면에서 와, 줌 화면에서 퇴출당하고 다른 애 대기하던 애가 다시 그 줌 자리를 채워요. 우와.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저거 괜찮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공부하는데 영상을 녹화를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틀어놔요. 그래놓고 공부를 해요. 나는 오늘 5시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5시간 같이 공부할래. 그리고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5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느낌 때문에 유튜브를 틀어놔요. 또 독서나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좀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크리에이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지역 타겟팅으로 비즈니스 유튜브를 하시기에는 이게 뭐 관저동이라는 동네 가지고 유튜브를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죠? 최민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치매소님도 어운동만 갖고는 스터디 카페를 하기 힘드니까 뭔가 콘텐츠의 변화나 아니면 아이템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유튜브 하면서 유진 씨도 아이템을 좀 바꾸는 것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국구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죠? 이게 약간 유튜브는 개념이 다르니까. 송민경님은 숙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뭐 김유진 씨나 뭐 주혜영 씨나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정반대로 전 너무 많아요. 나 찍어놓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쪽 뷰티는 엄청나죠. 예, 막 정말 저는 보는 네. 순간 검색량은 거긴 뭐 어머, 전쟁터지. 예, 예. 많은데 와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지라는 되게 큰 걱정이고 또 너무 전문가예요. 저랑 대적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피부과 의사예요. 어, 예, 그분들과의 그 전문성으로 이거를 붙어야 된. 저는 컨텐츠나 이런 걸 잡으려고 아무튼 봤지만 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방대해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뭐 피부과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피부 거기 화장품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의 주제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전문성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다방면의 패션, 뷰티 막 그 다방면으로 되게 굉장히 많은 거를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올려놓은 개수들이요 많아요. 그리고 많고 조회수도 많아요. 이분들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될지. 경쟁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잡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기능성 화장품으로 또 몰빵이라고 할 뻔했다. 그 기능성 화장품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능성 저는요 다른 이것저것 검색도 안 했어요. 정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그 한 개만 갖고 쫙 검색을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10명 중에서 반은 피부과 쪽의 의사분들 거를 했고요. 반은 그냥 큐리에이터나 정말 일상적으로 저같이 있는 막 시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콘텐츠를 잡아서 하시는 분들 거를 봤는데 그냥 기능성 화장품하고 창업을 묶어서 하세요. 그게 주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학적인 접근보다 실제로 여성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얼마 만에 그렇게 되느냐, 사례나 이런 것들. 그 부분을 피부과 의사나 이런 성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이 너무 꽉 잡고 있어갖고 그래요? 그분들이 막 화장품 설명하고 기능 설명하고 화장품 성분 설명하고 많더라고요. 정말 피부과들 의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팔기도 해요? 판매되는 것도 있고요. 뭐 근데 피부과 시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 피부과 시술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이 신뢰성을 갖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의사가 그쪽이 구매로 연결되기 좀 어려운 게 의료법상 광고나 홍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해서 크리에이터로 가려고 하는 걸 확률이 높아요. 의료법이 되게 강해서 거기서 조금만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 같다고 싶으면 바로 경쟁병원에서 신고해버려요. 의사들 그거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 단가 노출도 안 되고요. 고객 유익도, 그러니까 유인하는 것도 안 되고, 무슨 패키지나 무슨 이벤트 이런 것도 못 해요. 의료법상. 의사들은 되게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약이 없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과 창업을 주제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보면 뭐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이게 많은 소재가 없어서 노출이 그러니까 막 한복처럼 이렇게 안 된 것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부러워요. 지금은. 와 조금만 어떻게 키워드 잡고 하면은 정말 독보적으로 1인으로 클 수 있겠다라는
부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전 너무 많아서 근데 조금 뷰티가 보통 타겟이 20대, 30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40대 아니요, 중후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이요? 아니 네, 근데 그럴걸요? 아니 그러니까 뭐 20, 30대가 많이 보긴 하지만 제 타겟은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 가자고요. 유튜브 채널을 하시게 되면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좁히지 않으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 못 살아남아요. 절대 성공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타겟팅하고 페르소나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무조건 50대만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요거로 그냥 밀어붙여야 될걸요. 그리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두 가지 컨텐츠로. 저는 뭐 일단은 상위 노출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될 거니까 앞으로 저랑 공부하시면 상위 노출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 안에서 타겟팅만 확실히 하면 20대, 30대 다 버리시고 50대만 와서 봐라. 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미정님, 오늘 숙제하신 분 중에 한미정님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어땠어요? 그냥 했는데요. 네? 숙제했는데 어땠냐고. 네. 네, 그냥, 예, 예. 맨날 그냥 했죠, 맨날. 네, 그냥 하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 컨셉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시고 다른 채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 시장의 흐름이나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냈고요. 그거 가지고 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하시면서 수정할 건 좀 수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진 씨는 좀 고민이 해결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하다 보면 되겠죠. 그 블로그도 지금 하다가 지금 아직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는 편이라서 그죠? 효과가 안 나는 틈을 타서 지금 블로그를 스톱했잖아. 그게 문제야. 이제 우리 블로그 점검해야 돼. 우리 뭐 여기 블로그 팀 만들어야 돼요. 우리 팀 안에서 블로그 하는 분들 묶어서 챌린지 해야 돼요. 일주일에 2개는 올리게. 그죠? 아깝잖아요. 최민수님도 안 올릴 정도면 진짜 큰일 난 거지. 예. 어쨌든 수고들 하셨고 숙제 안 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데 숙제를 해야 이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호김님은 다음 주부터 하신다고 그랬고 최민수님도 아마 감만 잡으시면 바로 쫓아오실 분이니까 두 분 해결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돼요. 다른 분들은 바빠서 못 하신다고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최민수님하고 전호김님만 숙제를 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유튜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다음 주 숙제에 이 페르소나가 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페르소나를 못 들은 분이 이재은님하고 한미정님하고 이화경님도 안 들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신한수 대표님도 잘 못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셉에서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의 기획에서도 중요하니까 페르소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쭉 넘어가서 요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하고 조금 요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게는 못 할 것 같고 간단하게는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얘기할 거예요. 요거. 사실은 이게 다예요. 우리 공부 중에 유튜브 지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채널 지수, 두 번째는 업로드 지수, 세 번째는 반응 지수. 요 세 가지를 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만 잘하면 무조건 유튜브가 크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9시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
이 기록하는 거 안 까먹으려고 제가 좀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노트북 여기저기다가 영상 녹화라고 더덕더덕 붙여놨어요. 계속 놓쳐서 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놓쳐가지고 좀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점수가 높아야만 유튜브가 노출되거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어디선가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 SNS나 온라인 채널들이 페이스북하고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요 4개가 거의 주죠.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건 좀 열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확산형 SNS나 온라인 채널로 얘기하는 게 그 4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람들한테 좋아요 댓글만 열심히 달면 그러면 내 좋아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세져요.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워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계속 올리시고 그 팔로워 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댓글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커져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이웃들 많이 맺고 이웃들한테 가서 댓글 달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 글을 잘 맞춰서 쓰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일 포스팅 하다 보면 무조건 커져요.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유튜브는 뭔 짓을 해도 잘 안 커요. 유튜브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회사가 키워주겠다고 맘먹지 않는 이상은 못 커요. 다른 채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커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크질 않아요. 유튜브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해야만 유튜브가 키워줘요.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하죠. 유튜브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지수라고 하는 건 유튜브라는 회사가 마음에 들어 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라는 회사가 좋아하는 채널이 되고 영상이 될 거냐 이거를 찾아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비굴하지만 유튜브한테 이쁘게 보이지 않는 이상 못 커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꿈꾸면서 어떤 채널들 보면 영상을 정말 일주일에 막 3개씩 계속 올리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그래도 안 커요.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유튜브가 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관련 동영상에 뜨느냐. 2번째는 추천 동영상에 뜨느냐. 이 2가지인데 그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제가 영상을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건강기능 그럼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면서 옆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잠깐만요. 옆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죠. 오른쪽에. 이게 관련 동영상이에요. 관련 동영상인데 관련 동영상은 지금 보고 있는 채널과 유사한 채널들을 유튜브가 보여주면서 너 이것도 보고 싶지 않니?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게 관련 동영상이고 추천 동영상은 뭐냐면 유튜브 메인으로 갔을 때 여기에 뜨는 게 추천 동영상이에요. 여기에. 이것도 관련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검색을 안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 일단 이거 내가 추천할 테니까 봐볼래? 라고 딱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동영상이 제일 세죠. 이게 제일 세고 그대로 관련 영상이 그 다음 세요. 여기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로 거의 승분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올라가게 유튜브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구독자도 잘 모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요 3가지 채널 지수와 업로드 지수와 반응 지수 이 3가지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채널 지수는 뭐냐면 일단 집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유튜브 채널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채널 지수고, 업로드 지수는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가 좋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올려주느냐예요. 세 번째는 올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 이 영상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업로드 지수와 반응 지수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 채널 지수로 계속 합산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채널 지수에서는 요 8가지 정도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튜브 아이콘이 있느냐, 두 번째 채널 아트가 있느냐,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가 뭐냐면,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내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내 채널을 누르게 되면 요게 내 집이죠. 요게 내 집인데, 여기에 보시면 위에 넓게 나오는 요 이미지, 요게 채널 아트예요. 그 다음에 옆에 동그랗게 나오는 요 이미지가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는 유튜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없으면 나중에 계약 조건이 완료가 돼도 계약을 안 해줘요. 왜냐면 너는 아직 채널의 모양을 안 갖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요 아이콘하고 채널 아트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유튜브 채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는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네 번째는 총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다섯 번째는 노출 클릭률이라고 있는데, 노출 클릭률은 뭐냐면, 내가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든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요. 아니면 내가 영상을 볼 때도 영상 하나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게 노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클릭을 하나도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튜브가 보라고 올려줬는데 몇 사람이나 이거를 클릭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뭐 이런 걸 하나 제가 클릭을 했으면 이건 이제 클릭률에 합산이 되겠죠. 근데 클릭을 안 했으면 다 클릭률이 0이 되는 거죠. 그게 노출 클릭률이에요. 그래서 노출 클릭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가지고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주기,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느냐,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영상 수예요. 유튜브는 영상이 너무 적으면 아직 이게 채널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안 키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숫자는 영상 50개예요. 내 유튜브 채널 안에 50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키우려면 100개 이상 정도가 쌓여야만 방송국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널 개설 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채널을 개설했느냐, 요것도 따져요. 근데 유튜브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새로 블로그를 시작하면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키워주는 게 있기도 하고, 근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오래된 블로그가 더 세요. 무조건.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블로그냐가 되게 세요. 제게 지금 10년이 넘은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하면 그냥 확 커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블로그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유튜브는 신생 채널에 대해서 확실하게 키워요. 신생 채널을. 그게 네이버보다 강해요. 그래서 신생 채널로 시작하시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50개까지 올리면 무조건 클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네이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런 채널 개설 시간까지 포함해서 채널 지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로드 지수는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공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공개 설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공개 영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일부 공개 영상이 있고, 세 번째는 비공개 영상이 있죠. 근데 유튜브는 철저하게 공개 영상에만 카운트를 해줘요. 비공개나 일부 공개는 아예 카운트를 안 해요. 조회수가 높든 시청 시간이 올라가든 어쨌든. 그래서 공개 영상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공개 영상으로 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명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태그를 얼마나 잘 달았느냐, 그리고 영상 업로드할 때 그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썸네일 이미지가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업로드 규정을 위반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업로드 규정 위반하는 건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자막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막은 어디 자막이냐면 유튜브가 제공해 주는 자막이요. 우리가 거기다 직접 영상에다 실는 자막이 아니고 유튜브가 제공해 주는 자막. 그리고 영상 내용이 어떠느냐. 요게 이제 업로드 지수인데, 그 유튜브가 자막 달아주는 거 아시죠? 영상을 올릴 때 자막을 체크하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말하는 걸 자막으로 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오타 같은 건 다 수정할 수도 있고,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 다 조절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걸 해놓으면 좋아요. 그게 업로드 지수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관련도와 관심도인데 사실은 업로드에서는 관심도보다는 관련도가 더 중요해요. 관련도가 더 중요한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화경 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클레이 케이크에 대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목에 클레이 케이크라고 있어요. 뭐 그리고 여기저기 있겠죠. 그 유튜브가 기계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클레이 케이크라고 검색한 사람들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주지라고 막 찾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클레이 케이크라고 검색을 누군가 하는 순간 노가다 손가락에 이화경님이 올린 영상을 보여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순위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려줄지를. 그럼 그 순위가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이 사람이 검색한 사람이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상에 가까우면 순위가 올라가는 거고, 멀면 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순위에 가깝게 만드는 방식들이에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썸네일 이미지를 달아요. 썸네일 이미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클레이 케이크라고 영상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썸네일 이미지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스피커 켜셔도 돼요. 소음 없는 분들. 재은 씨 스피커 켜시고, 송민경 님도 켜시고, 최민수 님도 켜시고, 재영 님도 켜시고, 미정 씨도 켜셔도 될 것 같고, 전호김 님, 김님 다 켜셔도 되겠는데? 스피커 켜고 했죠. 썸네일 이미지는 인공지능의 검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클레이 미칠 것 케이크라는 같은데요. 키워드 검색에. 재영님 쪽이 잡힘이 있다. 네. 자, 어떠실 것 같아요? 미친다. 미친다? X 하면서 미친다는 뭐예요? 미쳤다. 안 미친다. 네? 미친다. 썸네일 이미지는 그림이에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 인공지능은 썸네일에 있는 그 썸네일 안에 그림 안에 우리가 글자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죠. 그 글자를 읽는데요.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에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읽어요. 자막을 써야 되는 이유는 자막에 키워드 들어가죠. 그거를 유튜브가 읽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내가 영상을 올렸더니 지가 알아서 자막을 달아준다는 뜻은 영상 안에 있는 소리를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텍스트처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 일부러 키워드가 섞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관련도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막에서도 관련도 점수가 올라가고 썸네일 이미지에서도 올라가면 이 사람이 찾는 게 누군가가 클릭해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사람에게 찾는 게 얘가 더 가까워라는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활용해서 나중에 제가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뭐뭐에서 올려보세요. 그 웬만한 키워드에서는 거의 1위나 2위 안에 올라가요. 올리자마자. 네이버처럼 하루 기다릴 것도 없어요. 올리자마자 즉시 1위나 2위에 바로 떠요. 큰 키워드만 아니면. 아셨죠? 그래서 그 관련도가 이 올리는 점수, 업로드 지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업로드 지수가. 그 다음에 반응 지수는 뭐냐면 최초 1시간 안에 반응이에요. 그냥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최초 1시간 안에 사람들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수화하는데 일단 조회 시간 수하고 조회수 이건 뭐 당연할 거고요. 노출 클릭률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업로드 영상 수와 외부 트래픽 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 지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점수가 환산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합해져서 자기 채널의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여기 써 있는 2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써 있는 2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썸네일. 썸네일. 예. 조회수. 조회 시간. 조회수. 조회 시간? 네. 예, 또 제목. 제목. 업로드 영상 수? 업로드 영상 수, 또 유튜브에서 무조건 1위로 쳐주는 가장 중요한 니네 이것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거. 답이 뭘까요? 답은 총 시청 시간이에요. 총 시청 시간. 무조건 얼마나 오래 오래 보는 봐라. 채널이냐, 오래 본 채널이냐. 거의 그거에 몰빵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그걸 위해서 있는 거고 유튜브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봐주느냐. 그래서 유튜브가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죠. 이거 잘 최민수님은 유튜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영상을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대요. 재미삼아. 근데 조회수가 50만 회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이거 50만 회 나왔으면 이거 얼마짜리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회수가 그 조회수 하나당 1원 잡으면 돼요. 그럼 그 영상은 한 5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약간 반토막 나긴 했지만 그거는 한 50만 원 정도짜리의 영상이에요. 그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이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아요. 그랬어요.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계약을 안 했잖아요. 유튜브랑. 유튜브는 계약을 해야 돈을 주든 말든 하는데 아무 계약도 안 했으니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유튜브가.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는 유튜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무나 하고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구독자를 1000명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는 조회 시간이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계약하자고 유튜브에서 메일이 와요.
그래서 계약을 할지 말지 일단 검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서가 와요. 거기다 쭉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 기입하시고 통장 계좌번호까지 해서 보내면,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뭘 올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구독자 1000명과 그 다음에 총 시청 시간 4000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이 시청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보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유튜브는. 예를 들면 오래 보게 하려면 일단 보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조회수가 올라가야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영상이 좋아야 오래 보겠죠. 그래서 영상이 조회수가 많거나 그러려면 구독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노출 클릭률도 올라가야 되겠죠. 노출 클릭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썸네일도 만드는 거고, 제목도 잘 써야 되는 거고,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 키워드 잘 써야 되는 거고, 거의 모든 게요 다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네, 그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블로그는 뭐가 중요해요? 체류 시간, 여긴 시청 시간. 그거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퀄리티 있게 글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유튜브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뭘 것 같으세요? 네? 채널이 있어야 돼요, 일단. 네, 일단 채널이 있다고 치고. 네, 재은 씨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유튜브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할 때. 이 유튜브 지수를 좌우할 수 있는 거. 그 채널 아트? 아니요. 그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유진 씨 뭐 같아요? 네? 채널명? 아니요. 채널명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네? 썸네일? 아니요. 키워드? 아니요. 컨셉이요. 네? 컨셉. 컨셉이 정해져야 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끝까지 보느냐 안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게 구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구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상을 봐요. 영상이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의 채널로 가봐요. 근데 거기 좋은 영상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럼 뭐 하고 나와요? 구독하고 나와요. 그게 컨셉이 잡혀 있는 채널들이에요. 근데 영상 하나 봤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채널이 중구난방에 막 영상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구독 안 해요. 그죠? 중구난방으로 올라와 있으면 구독 안 해요.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가. 사람들은 어떤 채널에 구독을 하냐면 컨셉이 잡혀 있을 때 구독을 해요. 컨셉을 잡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야만 구독자를 모을 수가 있고 조회수 시간을 모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한 주를 컨셉에다 올인했잖아요. 그죠? 오늘까지도 컨셉을 만드는 중이에요. 컨셉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지금 컨셉을 어떻게 정하느냐로 유튜브는 성패가 갈릴 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컨셉으로 나갈 거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컨셉 못 잡은 분이 김유진님, 이재현님도 아직 정확하게 못 잡았죠. 근데 거의 잡아간 것 같고, 화경 씨는 아예 잡은 것 같고 이제, 그죠? 네. 그 송민경님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고, 네. 주혜영님은 조금 아이템을 바꾸면서 컨셉을 변화를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정님 컨셉 잡혀 있죠? 네, 잡혀 있고. 전호김님도 잡혀 있고. 최민수님 잡혀 있고. 신한세표님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네. 다음 주까지 컨셉이 무조건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컨셉 잡느라고 시간을 너무 쓸 수는 없어요. 우리 10번 강의 중에 2번이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컨셉을 잡고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운영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는 이제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채널에 대한 컨셉을 잡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내 채널에 대한 컨셉을 잡는 작업을 다음 주 과제로 제가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동영상 제작 숙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음 주까지 뭘 해야 되냐면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 아이콘 만드셔야 되고요. 아이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채널 아트하고 아이콘 2개는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그러려면 채널 명이 정해져야 되고 채널 이름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자, 채널 이름 지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채널 이름 정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노가다 손가락 이화경님은 이미 이 채널이 있고 신한수 대표님도 일단 채널이 있고 자 다른 분들은 이재훈님 채널 이름 정하셨어요? 저요? 예. 몇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건 뭐예요? 제일 유력한 거는 두 가지 있는데 네. 사소한 사전이라는. 사소한 사전? 네. 그게 네.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예. 근데 좀 그냥 좀 가볍게 가자는 의미에서 사소한 사전이라고 일단 생각해놓은 건 있어요. 네. 거기 안에 키워드가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드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 사전이란 키워드가 대표할 수 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키워드가 들어가서 검색이 되면 더 좋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길어도 안 돼요. 키워드 욕심을 많이 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사전이면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바로 연상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연상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호김님은 지금 채널 이름 정하셨어요? 저는 청양 테레비. 청양테레비. 청양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세무 쪽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청양권 하고 싶어요. 청양골로. 네. 청양테레비는 딱 정체성이 나와 있네. 청양의 그죠? 모든 것. 네. 청양의 모든 것도 괜찮고. 한미정님은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질문하면 답변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할 거예요? 생각해볼게요, 선생님. 근데 채널명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네네네. 그거 숙제예요. 최민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일 여러 가지를 브이로그처럼 묶으려 했더니 50대 엔잡너 뭐 그 정도 단어는 생각이 났거든요. 그냥 네네. 네. 음, 그 이상은 못 넘어가 봤습니다. 아직. 그래요? 이 나이에 그것도 엔잡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엔잡러도 좋고 네. 50대도 괜찮고. 저도 엔잡러입니다. 네. 엔잡러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브이로그의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고. 어차피 50대 처음에 이제 엔잡러. 네, 그런 거 어떠세요? 다른 분들 50대 엔잡러.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흥미로워요. 근데 대명사는 있는데 고유명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50대 엔잡러 최씨 뭐 최씨?
하여튼 그 고유명사를 한번 넣어보시면 좀 더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동욱님 저는 너무 안녕하세요. 유명해서요. 제 이름을 넣기가 좀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더 그 사람만 좋죠. 네, 치면 그 사람만 나와요. 네. 아니 그 사람만 나올래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오. 아, 그 중에 껴서 나오면 대박인 거지. 오히려 그게 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남들이 쳐주는 키워드가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뭐 저기 누구 가수 나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최민수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또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동욱 씨는 어디 기어다니다 왔어요? 오셨어. 이름이 동욱 기어요인데요? 아, 또 아재 개그 하시네. 아니 이름이 그렇잖아요. 동욱 기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기어 아니야. 동우 기어요 해야 되는데 기억이 그쵸. 2번 들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채널 이름을 지으실 때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지금은 고민하실 시간이에요.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채널을 지어서 하세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유튜브 채널은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채널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또 고치시면 되니까 그게 뭐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만드실 때도 아이콘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동그랗게. 거기다 텍스트를 5개 이상 넣는 건 바보짓이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이콘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요런 아이콘은 어떠세요? 요런 아이콘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혼자만 보고 계세요. 예, 안 보여요. 죄송해요.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네.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콘 어떠세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트. 우리가 만들 땐 이렇게 보일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크게 보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되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댓글에 있는 걸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 글자 안 보이죠? 지금 쌤쌤TV의 쌤자 한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이 쌤쌤TV 아이콘도 바꿔야 돼요. 더 하얀색으로 바꾸든가 밝은색으로 바꿔야지 너무 안 보여서 어쨌든 이것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도 잘 안 보이는데 6글자 들어가는 건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모양 자체는 되게 디자인은 이쁜데 좀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아이콘 한번 볼까요? 아이콘 요거 요 아이콘은 어떠세요? 요 아이콘 귀여워요. 글자는 안 보이죠? 네, 글자는 안 보이는데 캐릭터가 있으니까 좀 낫죠. 이건 그냥 캐릭터로 하는 거니까 좀 난데 중요한 거는 눈에 띄는 아이콘이면 더 좋아요. 눈에 띄는 아이콘이 더 좋긴 하죠. 그 색깔로 좀 승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전체적인 바탕이 까만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색상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 쌤쌤TV도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네, 검은색의 컨셉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거기는 영상에 보면 쌤쌤TV 같은 경우는요. 영상도 그렇고 다 아이콘도 검은색이고 채널 아트도 검은색이고 그리고 동영상의 썸네일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검은색 느낌이죠. 그죠? 이거는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검은색 느낌으로. 그렇게 컨셉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시면 채널의 색깔이 되는 거고 채널의 컨셉이 잡혀가는 거니까 그렇게 컨셉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캔버스 말씀드렸었나요? 여기 방에는 안 했죠? 자, 예? 다른 분이 예전에 올려주셨었어요.
채널 아트 만드실 때 개인이 혼자 만들면 아이콘도 그렇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캔버스라 그러는 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눌려라. 어렵네 이거. 여기서 그냥 가야 되겠다. 자, 여기가 이제 미리 캔버스예요. 요게 미리 캔버스인데, 디자인을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거든요. 무료로 다 할 수 있고요. 유료로 굳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의 툴들을 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어떤 템플릿을 제공하냐면 프리젠테이션, 유튜브, 뭐 상세 페이지, 이건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이나 SNS에 올리는 것들, 카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되게 많죠. 예, 여기에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내려갔나? 이렇게 밑에까지 없을 텐데. 웹 배너 아닌가요? 거기 있을까요? 네, 이렇게 채널 아트로 검색하시면 채널 아트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주니까 채널 아트 만드는 거를 여기 가서 하셔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튜브 팟빵 이쪽에, 여기 있구나. 여기 채널 아트. 이거 몰아놨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것도 느낌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디자인들을 여기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보여지는 거는 이 위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가로 있죠. 요거만 유튜브에 노출이 돼요. 요거만. 위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노출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등록하면 요 가운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샘샘TV 같은 경우도 위아래 되게 큰 사진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가로로 긴 영상으로 나오지, 긴 이미지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가운데만 나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셔갖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러면 유튜브에서 원하는 크기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크게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미지가 커져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채널 아트 쓰시기에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지시면 어떨까. 미리 캔버스라고 이거는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좋아요. 남들보다 미리미리 쓰는 게 좋아서 미리 캔버스인데 어쨌든 좀 잘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아이콘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바꾸는 건 다들 아시죠? 넣거나 바꾸거나 하는 건 찾아보시면 알겠지요. 그죠? 다들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고 채널 이름 지으시고 비즈니스 채널 만드는 방법. 브랜드 채널 만드는 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최민수님을 일단 잘 모르시니까 최민수님 잘 보세요. 네. 다들 같이 보시고 유튜브에는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구글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아이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채널 만들기를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 자동적으로 방송국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채널들을 개인 계정이라고 불러요. 개인 계정 채널. 자,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디가 하나 있는데 방송국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유튜브가 너 또 새로 방송국을 또 만들고 싶어? 그럼 너 새로 방송국을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새로 채널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채널 말고 추가로 만드는 채널들을 브랜드 계정이라고 불러요. 브랜드 계정이라고 불러서 이후로 개인 계정 이후로 만드는 채널들은 다 브랜드 계정 채널입니다. 이 브랜드 계정 채널이 중요한 게 유튜브를 하실 때는 개인 계정으로 하시는 것보다 브랜드 채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자, 보시면 유튜브의 브랜드 계정과 개인 계정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일단 유튜브는 개인 계정은 개인적인 브이로그를 올리라는 목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브랜드 계정은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계정에 비해서 브랜드 계정이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요. 검색 노출률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건 무조건 손해예요. 그리고 브랜드 계정은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수로 누군가 관리자를 추가해서도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은 둘 다 가능한데 근데 개인 계정은 하나지만 브랜드 계정은 20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100명을 모으거나 뭐 100명 이상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개설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으면 유튜브는 채널 취급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랜드 채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유튜브에 가가지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있거든요.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을 누르면 그 내 유튜브 채널의 설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설정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채널 만들기 채널이 하나 있는 분들은 새 채널 만들기 이런 식으로 떠요. 저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뜨고 그래서 처음 아예 계정이 없는 분들은 채널 만들기가 뜰 거고 개인 계정이 있는 분들은 새 채널 만들기가 뜰 거고 요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생기고요. 저는 브랜드 계정이 되게 많으니까 되게 여러 개가 떴죠. 그리고 여기에 채널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채널 만들기로 누르게 되면 여기다 채널 이름을 추가해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바로 방송국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채널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떠나서 무조건 다음 주까지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 계정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제 개인 계정이에요. 신영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 개인 계정인데 이 개인 계정에서 내가 브랜드 채널로 가고 싶으시면 요거를 눌러서 계정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계정 전환을 누르면 다른 브랜드 채널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을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거나 업로드를 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채널을 만드시면 되고요. 무조건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채널에 영상을 안 올려도 채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개인 계정은. 그리고 나서 브랜드 계정도 무조건 따로 만드셔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계정은 무조건 브랜드 계정이어야 돼요. 무조건. 개인 계정으로는 하지 마세요. 노가다 손가락 이화경님은 개인 계정에다 올리셨죠? 그거 검색해 보시면 개인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이사 가는 방법 나와요. 그거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가야 되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유튜브를 키우려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브랜드 계정은 브랜드 계정대로 두 개를 하시게. 잘 개인 계정을 잘 안 쓸 그쪽 컨셉들은 잘 안 쓸 것 같아서 네, 그러세요. 뭐 박수까지 쳤는데 해도 되지 뭐. 네. 개인 계정 파는 것도 괜찮아요. 유튜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만들다가 안 뜬다 싶으면 아예 새로 만들어서 다시 출발해요. 왜냐면 새로운 계정에 대해서 유튜브가 밀어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아싸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블로그는 함부로 다시 만들면 안 되죠. 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도 계정이 추가가 되잖아요. 브랜드 채널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 PC로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네.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제 이름 아이콘을 누르니까요. 네. 채널 만들기, 내 채널을 누르니까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작하기 화면이 뜨거든요. 네. 네. 채널 만들기라는 게 안 보이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설정. 네. 네. 거기 채널 만들기 있을 거예요. 네네. 찾았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채널 만들어져요. 만들기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영상 올리라고 꼬셔요. 김유진님, 이 브랜드 채널 만드는 거는요, PC에서는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모바일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거 예전에 공부 안 했었나? 김유진님이요? 자, 지금 이제 유튜브 앱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어디 갔어? 여기에서는 아이콘을 눌러도 여기에 지금 설정이 나오긴 하는데 설정을 누르게 되면 설정에 채널 만드는 메뉴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못 만들어요. 대신에 스마트폰에서 브랜드 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하셔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다 나가셔가지고요. 구글 크롬이 있죠. 구글 크롬.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웹이 떠요. 인터넷 웹이 뜨는데 위에 주소창에다가 www.youtube.com이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웹으로 유튜브로 들어가요. 빨리 하고 와서 씻어줘. 자, 근데 지금 저는 이게 PC 화면으로 뜨게 설정을 해놔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PC 화면으로 안 뜨거든요. 이게 이런 화면들이 되게 커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뜰 거예요. 이렇게 안 뜨고. 그죠? 네. 그거는 모바일 화면이에요. PC 화면이 아니고. 그럼 위에 보면 저는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화살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요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탑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체크하시면 제 화면처럼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PC 화면이에요. 네, 지금 김동욱님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는 PC 화면이에요. 여기서는 PC에서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요. 여기에서 그 맨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도 설정이 있는데 안 보이시면 이거 넓혀서 보셔도 되거든요. 설정을 누르시면 설정 안에 이런 화면이 이제 나와요. 아까 안 보이던 게 PC 화면처럼 나오죠. 여기에서 채널 개설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PC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선 돼요. 앱에서는 안 되고 웹에서는 돼요. 이렇게 하는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진 씨 이해하셨어요? 네. 네. 스마트폰도 인터넷 그 PC처럼 쓰려면 웹을 쓰면 돼요. 그 다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분들이 숙제 낸 거를 쭉 봤는데 어떤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한 느낌도 막 들고 뭐 이래저래 고생한 분들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갈 과제는 어떤 거냐면 일단 CTG 작성을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예요. 유튜브 CTG라는 걸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내 채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번 주는 다른 사람들의 채널을 벤치마킹 한 거고 이번엔 내 채널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튜브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다음에 나만의 오리지널 요소가 있는지, 시청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필요선은 어떻게 되는지, 채널 이름은 검색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타깃이 알기 쉽게 만들어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한 채널명들은 유튜브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경쟁사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나랑 가장 유사한 채널을 보면서 요거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내 채널의 목적, 그리고 부수입으로 뭘 하고 싶은지,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채널의 설정에서는 브랜드 계정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채널 아트를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 설명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제 채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여드리면 자, 채널 아트, 배너라고도 부르고 채널 아트라고도 부르는데 위에 긴 이미지에 보면 오른쪽 끝에 신쌤의 블로그라는 게 들어가 있죠. 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가더라고요. 네, 모바일에서는 안 되는데 PC에서는 돼요. 요거까지 설정을 한번 해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채널 이름, 아이콘, 그 다음에 채널 아트, 그 다음에 링크, 그리고 기본적인 채널에 대한 설명, 이런 설명들 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요 채널 만드는 것, 그리고 CTG 작성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과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링크하는 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대부분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나와요. 첫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면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도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이나 유튜브 스튜디오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 기능들을 연습하거나 숙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 자,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표 영상이나 아니면 앞에 보이는 섹션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콘이나 채널 아트나 이런 것들 바꿀 수 있고요. 기본 정보도 여기서 채널 설명을 다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오면 가장 채널에 보이는 면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이 기능이 숨어 있는 데가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여기. 거의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에서 안 돼요. 모바일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 들어오셔서 맞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나오죠. 그죠? 자, 여기 기본 정보에 들어가 보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맞춤 URL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채널 URL이 있고 그 여기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 링크에다가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 링크를 몇 개 추가하게 되면 그 채널 아트에 올라가는 이게 몇 개가 생겨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을 여기다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는 지금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 URL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제 채널로 가요. 그죠? 요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유튜브 채널에 한글 유튜브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 전에 못 만들어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세팅하는 것 쭉 살펴보시고 채널 이름과 이런 구성 요소들 어느 정도 다 세팅하시면서 네, 다음 주까지 채널이 없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시트지를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벌금 내셔야 될 분들은 저기 손민경 님이 올려놓으신 표에 보니까 위에 계좌번호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벌금 입금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출석 벌금까지 플러스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요. 당분간은. 출석 벌금까지는. 근데 출석률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출석 지각 벌금제까지 도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팀에 들어온 이상 저한테 코 끼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좀 느슨해진다 싶으면 확 조일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쌤이 꽂히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걸 예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권리를 누리다가 코를 끼든지 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재은 씨 어땠어요 오늘? 쭉 보시면서 채널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는 거예요. 네.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생각이 점점 정리는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걸 숙제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번개하는 거 아시죠? 네. 자, 번개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끝. 네 분, 끝. 김종국 사님 못 오세요? 온다고? 세모? 유진 씨는 왜 오늘 손을 안 들었어요? 금요일 밤 7시. 일정을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긴 올 거잖아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요? 그죠? 내 집 식당 맛있어요. 진짜. 한 번은 가봐야 돼. 신 대표님 안 오실 거예요? 예? 안 오실 거예요? 못 갈 것 같은데. 왜요? 내 집이라.
내 집이니까 오시겠지. 우리 집은 가는데. 제 튕기시네. 하죠? 튀기죠? 아, 저 정도면 튕기시는 수준인데 송민경 씨가 이뻐서 가야겠네. 그런 참고로 말도 안 되는 저는 얘기 안 하지 마시고. 갑니다. 아니 아, 이번 주가 송민경님이 못 오시죠? 8명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8명? 대전이 8명으로 됐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지금 송민경님 못 오시고 전호기님 못 오시는 것 같고 화경 씨 못 나오죠? 그죠? 그 8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정경임 대표님은 주인이니까 카운트 안 될 거고. 어쨌든 카톡방에서 카운팅 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오셔서 같이 얼굴 보고 인사 나누시고, 특히 그날은 우리의 뉴페이스가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시간을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번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해볼 거고, 재은 씨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야 되니까 신고식 한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번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는 제가 카톡방에 올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